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바라는 걸 얻게 된다고 확신하라. 그러면 확신이 믿음이 되고 열망을 실현할 계획이 나온다. 네, 석가탄신일 연휴 3일 잘 보내셨죠? 감사 스마일도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 5월 마지막 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도 이번 한 주 화이팅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준비한 소식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제 5주간 통계를 보니까 4월 23일, 30일, 5월 7일, 14일, 21일 이번 주는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이번 주 발표를 또 보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주간 증감이 빨간색으로 오르는 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재명 정부 내에서 이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조금 더 빨리 하자.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니까 유예가 끝나고 5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또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특히 토호제로 묶여있는 지역의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물론 토호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자신의 능력에 맞춰가지고 아직 오르지 않았던 곳을 보아야 될 때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세월이 가르쳐준 사람 보는 법 10가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다 있는데 감사 스마일이 여러 가지로 이제 감사 스마일이 되다 보니까 감사 인사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또 공짜만 찾는 사람은 고마움도 모른다. 화났을 때 말투 보면 인성이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 구별해라. 감사 스마일도 유튜브 방송을 한 6년, 7년째 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저에게 또 다가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저는 초심이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또 저를 또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종종 있어요. 부디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만약에 진짜로 감사 스마일을 갖다 응원해 주시는 찐팬이시라고 하시면 저를 갖다 더 존중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강력한 AI 툴 12가지 챗GPT부터 클라우드, 제미나이, 노션 AI, 감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노도 있는데 감사 스마일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클라우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감스님들은 어떤 AI를 활용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아직도 AI를 갖다 활용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AI를 갖다가 최소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간단한 거라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꾸준하게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과 한 5년 전 그리고 3년 전 출시했을 때의 AI와 지금의 2026년의 AI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고 또 AI를 모르면 안 되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캡처하셔가지고 꼭 감스님들 꼭 기억하셔서 AI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26년이 되실 것을 응원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가 5년간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1년부터 이제 5년 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26년 4월 기준으로 보니까 수도권이 6억 한 5,900이었는데 지금은 11억 8천 평균 분양가입니다. 기타 지방도 3억 8천에서 4억 8천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도 4억 6천에서 7억 4,900으로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이 수도권입니다. 근데 수도권이 왜 많이 아파트 분양가가 올랐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증가했고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서울 수도권의 토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이라도 나는 서울로 가야 되겠다. 만약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로 가는 것들을 말리지 않겠지만 내가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그 기회를 갖다가 잡으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이왕이면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으로 만약 1순환고속도로 안쪽이 안 된다고 하면 2순환고속도로 안쪽으로라도 내 집 마련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스타벅스 혼란을 틈타서 대장동 대북송금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갖다가 지금 추진하겠다는 이 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보면서 감사 스마일이 할 이야기는 정말 한 몇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제 방송이 정치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이쯤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시면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제가 최근에 정말 감명 깊게 보았던 드라마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저께죠. 그동안 이제 종영을 했는데 정말 제가 최근에 보았던 드라마 중에서 가장 큰 울림을 많이 주었던 드라마였고 감스님들 중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모자무사 꼭 한번 시청해 보실 것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단톡방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폭등하면 젊은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사요? 라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욕 맨하탄이라든지 런던, 도쿄 중심가의 집을 젊은이들이 월급으로 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선진국 수도 한복판은 어느 나라도 절대 일반적인 월급으로 살 수 없고요.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동남아도 절대 못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저런 소리를 아주 당연하게 하고 있고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쩌면 가능한 소리였는데 부가 대물림 되면서 점차 사회계층이 자리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사회계층의 형태가 잡히기 시작한 거죠.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유독 남과 비교하고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하고 하는 모습들, 아직 계층 구분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들로 남들 하는 거 무작정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운전할 때 또 드러나는데 남이 나를 앞서가는 꼴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이렇게 사회계층 변화를 받아들일 때쯤이면 한국 사람들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기보단 남을 인정하고 영국인들처럼 프리미어 리그 보러 가고 귀족은 승마 골프 테니스하러 다니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면서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이 약이다. 딴 거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일단 이런 것들을 꼭 아시고 내가 만약에 서울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내가 가용한 자산을 갖다 총동원해서라도 나만의 서울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모르겠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욕심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지금 가진 것에 저는 만족하려고 하고 있고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갖다가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나의 목표 또 나의 꿈을 갖다가 버리지는 마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오늘 감사 스마일이 아침 방송 시간에 3가지를 이야기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부터 이제 창릉 S1 우미린이 접수를 시작합니다. 본청약을 갖다 오늘부터 이제 특별공급부터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S1을 갖다가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반형하고 민간 분양이 이제 3기 신도시에서는 아마 더 이상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닌 매우 귀하고 희소성 있는 단지가 될 것은 현 이재명 정부의 기조상 기정사실이 될 듯 합니다. 이 사실을 LH개혁위원회 올 하반기에 발표를 보지 마시고 지금 행동하셔야 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앞으로 임대나 나눔형이 아닌 온전한 일반형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창릉 포함해서 3기 신도시에 만약에 청약이라든지 또 분양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 지금 LH개혁위원회 발표가 나오기 전에 올 상반기에 무조건적으로 도전하셔가지고 당첨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어제도 감사 스마일 상담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저에게 또 연락을 갖다 하셔가지고 또 여러가지로 또 이 창릉 S1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또 저에게 또 조언을 갖다 구하신 분들 또 전화 상담을 갖다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내가 물론 점수가 상위권에 있으신 분들은 안정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본청약을 갖다 넣을 수 있겠지만 아니더라도 일단 올해 창릉 S1 포함해가지고 S2, S3, S4까지 진짜로 지금 기회 있을 때 본청약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진짜로 온전한 내거 S1하고 S4는 일반형과 역세권이 확정된 상태이고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가 완성되는 2035년에서 40년 정도가 될 경우에는 그때는 뭐 GTX A 또 다니고 있을 것이고 고양 은평선 또 고양 은평선 창릉 3역에 S1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의 그런 아파트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대로 행동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인섭님의 부자노트 글인데 7월까지 매매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감사스마일이 진짜 이 오인섭님의 이 부동산 인사이트는 정말 훌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 영상에도 자주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 아침 방송 시간에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권 1주년도 안 돼서 한계가 부딪히고 있고, 또 금리가 지금 변수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저는 금리보다 앞으로 이 수급 문제가 더 클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부는 매매, 전월세 모두 유통 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에 이어서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고 있고, 또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28년 4월 총선까지 이제 선거가 없습니다. 여대 야소 전국에서 수요를 일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번 달 동탄역 롯데캐슬 8스타입 실거래가가 20억 원 돌파됐던 이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구리, 남양주, 화성동탄, 안양, 만안, 용인, 기흥 같은 경우에도 비규제지역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지방선거 후에 토호제 지정이 유력해지고 있다. 물론 이렇게 안 되기를 갖다 감사스마일도 바라겠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특히 유주택자에게 가해지는 세금 부담은 결국 매매가격, 그 다음에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매매시장에서 매도자 우위시장과 전월세 시장의 집주인 우위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라든지 보유세 강화는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에 반영될 겁니다. 동시에 동결효과로 유통물량이 지속적으로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올 들어 이제 중저가 시장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26년에 이제 갭매우 장세, 그 다음에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곳까지 이제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결국 양극화로 치닫을 것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시작되었던 규제의 피라미드가 이제 정상적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비정상적의 길로 가고 있고, 이걸 갖다가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앞으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가능성이 적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5월 하순부터 이제 현재 7월 세법 개정안까지 매매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먼저 고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실수요자들이 유입될 것이고, 강남 2구라든지 잠실, 여의도, 서울 핵심 입지에 있는 중층 재건축 단지가 매수 타깃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부가현 2구역이라든지 여의도 2구가 잇따라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등 정비사업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입주권 프리미엄도 다시 상승세이고, 수색 등산이라든지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 방배구역 등이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25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의 고가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매물 잠김이 매도 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양도세 중과 시대를 맞아서 실수요 장세가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지향하면서, 무주택자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1주택자도 거래 침체로 선매도 후매수를 해야 하니 비싸게 팔아야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후매수를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가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매도 호가를 받아들이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지난 20년처럼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구간에 진입했고, 중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전세값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15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 이런 시장, 중저가 시장의 풍선효과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27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풍선효과라든지 갭벌리기 장세가 공존할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무주택자라고 하면 매수 타이밍은 빠를수록 좋고, 지금도 저는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특히 3기 신도시 주변을 갖다가 저는 보아도 나쁘지 않다. 만약에 종잣돈이 있으시거나 대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진짜 6월이 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끝나기 전에 지금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전월세를 거주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순응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되고요. 양도세 중과 시대에 자산을 늘리고 싶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SNS 포함해가지고 이제 집값 안정화시키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빠숑님의 블로그 글 하나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내 동네 4년을 결정하는 지방선거는 부동산 선거다. 감사 스마일에게 어떤 분들은 민주당이다, 어떤 분들은 국민의힘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 스마일은 진짜로 선거는 당을 떠나서 진짜 그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보고 저는 선택을 할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빠숑님께서도 부동산 시장을 30년 가까이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이 대목에서 명확히 분명히 짚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 본질이 다릅니다. 우리 동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만약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시에 이제 미치는 영향력, 그 다음에 저처럼 고양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고양시에 앞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더 중요하고,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후보보다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가려내는 일이 곧 내 자산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동네 4년, 내 자산이 4년 후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지자체장의 펜 끝에서 결정되는 6가지 권력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계획, 정비사업, 교통망, 교육학군, 인허가속도, 지방의회까지 이 6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관점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공약 유형이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임기 내에 땡땡 지하철역 개통하겠다, 시격 교통공약이고, 두 번째는 규제 풀어서 집값 올려드리겠다, 세 번째로는 무슨 기업, 대기업 유치하겠다는 이 산업공약도 따져봐야 되고, 개발과 보존이 충돌하는 사안에서 그런 또 입장을 갖다가 또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전 임기에 흑역사를 가진 후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후보가 예를 들어서 시장을 했어요. 아니면 시장을 했는데 그 후보가 시장을 하면서 진짜 공약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까지도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한 표의 무게가 4년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이 모이게 만드는 것은 일자리, 교통, 학교, 공원, 그리고 모든 것을 조율할 줄 아는 행정인데, 그 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우리가 직접 뽑는 것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4년치 부동산 환경이 6월 3일 하루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 더 정확히 말하면 4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도시의 골격이 그날 결정됩니다. 부디 정당이 아니라 사람을, 구호가 아니라 공약을, 미사여구가 아니라 숫자를 보고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제 방송을 갖다가 서울 시민들도 보고 계실 수 있을 것이고, 수도권 또 지방광역시에 또 살고 계시는 분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 스마일도 이제 정당을 보는 게 아니라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진심으로 일할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안목을 갖다가 갖춘 후보를 갖다가 이번 시장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도의원, 시의원 그런 후보를 갖다가 선택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 당선이 될 거라는 말씀을 저는 또 드리면서, 좋은 부동산을 알아보는 안목과 본질력을 갖기 때문에 화려한 내관에 속지 마시고 입지와 기초 체력과 미래 가치를 따지는 그 눈, 우리가 부동산을 고를 때 쓰는 바로 그 눈으로 후보를 고르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릉 관련해가지고 제가 수많은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시작하면서 창릉 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도래울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도 제가 아시는 지인분들께 그때 당시에 미분양이 되었을 때도 제가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삼성은행 지축 향동 분양했었던 모든 단지들도 제가 그런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행동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늦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부디 창릉 S1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본청약 꼭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특히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진짜 꼭 본청약 도전하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7월까지 매매시장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올 하반기가 더 걱정이 된다, 그리고 전세 월세가 지금 너무너무 귀하다, 그리고 이제 전세 월세를 갖다가 구하러 오셨던 분들이 매매로 또 전환하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올 하반기에 주택시장, 그리고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이 주택시장이 더 걱정이 되는 게 요즘입니다. 그리고 6월 3일 지방자치단 선거가 끝나게 되면 진짜 여러가지로 이제 우리 삶이
녹록지 않을 것이고 지금 환율이 1,500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토제 지역이 계속적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또 토제가 아닌 비규제 지역까지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나 정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아끼고 있습니다. 아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집값 안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공급도 없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3기 신도시의 온전한 공공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제 이야기를 꼭 믿으시고 행동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이번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